여러분 오신 거 오늘 반갑고 환영해요. 예. 처음에 만나가지고 직업 물으면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거의 병이 직업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푸스라든지 정맥류, 위장병, 이제 아토피, 이제 뭐 다 전체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치료법은 똑같아요. 언제나 우리 몸은 피가 생명입니다. 피에다만 초점을 탁 맞추고 흔들리지 않으면은 이제 길을 바로 찾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다 초점 맞추냐면 아픈 데다 초점을 맞춰요. 아픈 데다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는 뭐가 좋더래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것저것 계속 이제 하게 돼요. 근데 피와 음식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옛말에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이제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뼛속에서 항상 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머리에 이렇게 딱 박혀버리다 보니까 다른 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개구리가 이제 알을 쓸고 올챙이가 되죠. 그럼 올챙이는 피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소화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뼈가 없는 모든 생명체는 다 소화기관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근데 뼈가 있어도 결국은 이 뼈에서도 피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극히 제한된 양이고 특별히 위급할 때고 평소에는 거의 다가 장 조혈설이 맞아요. 그 음식이 피로 바뀌는 과정은 이거는 인간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게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백혈구가 분화가 되고 새로운 조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인간의 어떤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명의 어떤 현상을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설이란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학설이 이제 온전한 건 아니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거 굉장히 예를 들면 자연식도 그래요. 처음에는 현미밥에 생채소가 좋다고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불과 뭐 2, 30년 전 그때부터 뭐 현미밥솥이 만들어져 나오고 생채식 녹즙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현미밥이 독이다. 지금 인터넷에 그게 대세입니까? 제가 20년 전에 그랬어요. 현미 껍질 섬유질 인체 소화액 없다. 채소도 그 생채소 먹으면 그 안에는 질소가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채소 먹으면 안 된다 할 때는 완전히 이제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음악 듣는 것도 그래요. 스피커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 스피커로 들려주다가 라디오가 나오다가 이제 개인이 원하는 걸 듣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다가 그 위에 저거 나왔죠. 옛날에 축음기 디스크 나오다가 카세트 나오다가 CD 나오다가 이제는 칩으로 다 들어. 근데 그 과정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막 빨리 더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지식의 반감기라고 합니다. 지식의 반감기.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더 효율적이고 더 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 치유도 지금 우리 삶이 뭐 완전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계속 이제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자연 치유는 우리가 스마트폰은 말입니다.
최신형을 살라 그래요.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먹거리는요, 가장 구식적인 걸 원해요. 그 우리 공장에 아직 뭐 캠프장이 안 돼도 공장에 손님들이 매일 와요. 와서 보면은 공장에 기계가 없어. 그냥 가마솥 이런 거 2개가 다예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그러면 당신은 아주 멋있는 기계에서 나오는 거 먹을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먹을 거야. 그래도 다 이거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매님도 그러세요? 먹는 거는 가장 구식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급속도로 가지만은 먹거리만은 사람들이 그 구식을 찾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전부 기계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느끼고 산다는 거죠, 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 피가 되는 과정이 이 소화기관 전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거 많죠. 운동도 해야 되고, 마음도 곱게 써야 되고, 뭐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많지만은 이 피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의 중요성은 집으로 치면 기초 넣는 거예요. 100층이 넘는 큰 빌딩을 지을 때 기초가 잘못되면 뭐 해야 됩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소화기관을 회복시킨다는 거, 이거는 지금 아토피도 그렇고요. 우리 사모님 위장병도 그렇고요. 정맥류도 그렇고요. 루푸스, 자가면역질환도 그렇고요. 소화기관이에요. 왜냐? 자가면역질환과 소화기관이 무슨 연관이 있냐 그래요. 면역세포의 90%가 장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잘못되면 면역 기능이 손상이 되어버리면 자가면역질환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화력, 위장만 잘 다스린다면은 이제 기초는 잘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준다면은 이거는 아주 빠른 효과가 나죠. 그래서 대개 보통 한두 달만 경험해 보면은 자기의 몸이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대부분 하루만 저녁 굶어도 달라져요. 근데 우리 사모님대로 이거 곡식이 좋습니다 하면은 곡식만 먹어서는 안 되죠. 소금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물이 안 들어가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먹던 사람들이 섬유질을 딱 끊으면 장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린 나물이나 미역국이나 이런 걸 해서 좀 같이 곁들이면 되는데, 나는 빨리 나야 되고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볶은 곡식만 먹을 거야. 이 환경을 안 받쳐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불협화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까? 묻는데요. 제일 잘하는 거는 2시 전에 저녁 식사가 끝나고 오후 2시 전에 저녁을 굶고 일찍 자면요. 그건 한두 달이 아니고 하룻밤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를 안 먹었어, 뭐를 좋은 걸 먹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식과 저녁 식사. 간식은 그냥 땅콩 한 알이나 과일 한 쪽도 딱 먹지 말고 음식이 될 수 있는 거는요. 딱 끊어버리고 아침, 점심만 충분히 드세요. 3끼를 2끼에 다 먹더라도 간식과 저녁은 끊어버리세요. 그렇게 하고 일찍 주무시면은 하루만 해도 달라져요. 근데 이 원칙을 벗어났을 때는 다른 많은 걸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더 큰 문제지, 그죠? 사모님 저녁 굶어 보셨어요? 굶고 나면 아침에 어때요?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은데 저녁 먹고 자면 아침에 한번 얼굴이 앞에 안 보이잖아요. 부어가지고 노폐물이 꽉 차버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암이 대세 아닙니까? 그죠? 요즘 뭐 암의 원인은 되게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증. 근데 염증의 원인이 뭐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균이냐, 균이 번식하는 배양체인 노폐물이냐. 현대약은 균이 원인으로 봐요. 그래서 균을 죽이는 막 세포를 죽이고 균을 죽이는 항암제를 써요. 근데 이건 자꾸 재발이 돼요. 왜요? 모든 균은 먹고 살 노폐물이 있는 동안은 계속 번식하니까. 아무리 균이 많은데라도 그들이 먹고 살 먹거리를 제거해버리면 번식할까요? 번식 못합니다. 근데 노폐물이 언제 제일 많이 생길까요? 저녁 먹어서요. 저녁을 먹게 되면 이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것을 빼지를 못하면 우리 몸에도 창고가 있어요. 저장고가. 집에 가보면 냉장고 꽉 차 있습니까? 거의 비어버렸어요. 냉장고 이렇게 꽉 채우듯이 우리 피부 밑에 하나님이 참 묘하시지요. 우리 몸의 창고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피부 밑에다 만들어놨는데 그게 정맥이에요. 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사모님이 정맥류거든. 네. 정맥류인데 이 정맥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큰 혈관을 정맥이라 그러잖아. 그죠? 여기다가 이게 쓰레기 창고예요. 피의 50%까지 저장을 해요. 피가 5리터면 거의 2리터 이상을 정맥이 다 저장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이제 저녁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썩어버려요. 그러면 그 독소가 밤새도록 뇌신경을 건드리면 막 꿈자리 어지럽고 자고 나면 입에 냄새나고 얼굴이 붓고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노폐물들을 그냥 혈류 속에서 막 돌려버리면은 신장, 폐, 간 다 작살나버립니다. 우리 몸에서 아무리 노폐물을 빼도 고장이 안 나는 부분은 피부거든요. 그 피부 밑에 정맥에다 이렇게 꽉 쌓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안은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 따지면 정맥류도 뭐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일까요? 저녁 굶는 거예요. 저녁. 루푸스 자가 면역 질환도 면역 세포의 90%가 다 장에 있으니까 저녁 굶어서 얘들이 재기능이 되게 해주면 제일 좋죠. 며칠 굶어보면 제일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음식 나쁜 거 먹는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탁하기 싫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미 몸의 센서가 아주 예민하게 살아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루푸스도 저녁 굶는 게 중요하고 청맥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모님은 이제 위장병이잖아. 그죠? 이 우리 몸은 사람들이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은 증기기관차로 생각해요. 증기기관차는요, 석탄만 내면 밤낮 없이 가요. 우리 몸은 그런 구조 아닙니다. 밤에는 쉬어야 돼요. 감기 걸려보면 우리가 코가 찍찍하고 막힐 때 있죠. 두 개가 다 막힙니까? 꼭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터집니까? 평소에도요, 감기가 안 걸려도 콧구멍은 두 개가 교대로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냄새 맡는 센서가 이게 후각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해가지고 하루 종일 열려 있으면은 이 후각 세포가 죽어서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빠르면 2시간 늦어도 4시간 간격으로
콧구멍이 이쪽이 1, 이쪽이 9 열리는 크기가, 또 이쪽이 1, 이쪽이 9 이렇게 교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콧구멍도 쉬어야 일을 한다. 근데 우리 사모님, 우리 몸은 위장은 2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인 게 문제예요. 위장이 2개면은 낮에 아침 먹는 위장이 다르고 점심 먹는 위장이 다르고 저녁 먹는 위장이 따로 있다면 뭐 교대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위장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는 언제 이것이 일을 하고 서는지를 알아요. 위장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압니까? 위장은 태양이 뜨고 지는 거에 맞춰요. 눈에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기능이 달라져요. 태양이 뜨는 순간 우리 혈액 속에 소화기관이나 온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쫙 들어가 일하다가 태양이 서산을 넘어갈 때 얘들은 퇴근을 하고 치유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야 돼요. 근데 위에 저녁에 음식이 들어가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들이 퇴근을 못합니다. 치유하는 호르몬도 분비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리듬이 깨져요. 그러면 보통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되고 인체가 회복되는 시간까지 보통 6시간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8시, 9시경에는 위가 완전히 비워줘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줘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이거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내 병 가장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녁 굶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 그럼 며칠이나 해봐야 됩니까? 하루만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뭐 며칠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오늘 가서 저녁 딱 굶으면은 밤에 위장이 쉴까요? 쉬고 나면 그 이튿날 소화력이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잡혀버려요. 확실히. 예. 이렇게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겁니까?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병은 소화기관을 정립해줘요. 그리고 이제 위장이 약하다 이러잖아. 그죠? 위장이. 위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장은 전부 근육 덩어리예요. 그렇죠, 그죠? 위가 힘이 없어 축 처지면 이제 위 하수가 돼버리고, 위는 이게 탄력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최고의 물질이 굴입니다. 굴이. 강의 들어보셨지요? 예. 그래서 이 눈의 조리개가 제일 예민하기 때문에 모든 안약에는 황산동이라는 구리가 안 들어간 안약이 거의 없어요. 구리로 만든 그릇이 녹그릇 아닙니까?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이전에는 거의 다 좀 잘 살만하면 녹그릇 썼어요. 녹그릇 꼭 쓰셔요. 뭐 여기 사가시면 싸게 줄 겁니다. 비싸지 않아요. 요즘 뭐 이마트에도 판다고 우리 고객이 연락 오는 분도 있어요. 뭐 밥그릇 6만 원, 국그릇 6만 원, 수저 하나 3만 원이면 평생 내 위장 근육 튼튼하게 해주면 괜찮잖아, 그죠? 그리고 그 몇 대를 물려도 그거 안 따라요, 그렇게. 그래서 이 제일 사람이 병들어서 제일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가 위장병입니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 저녁 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쪽에 사모님은 이제 아토피라고 하잖아요. 아토피가 뭘까요? 그 아토피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다. 루푸스나 같은 거예요. 루푸스는 속의 장기를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이 정신 이상으로 막 공격을 한다면, 아토피는요, 내 몸의 면역 체계가 피부를 막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면역 억제제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되게 그 대표적인 게 아토피나 이제 루푸스가 오면 그 코티손 제제를 써요. 부신피질 호르몬제.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내 몸에 백혈구가 가서 공격을 하니까 공격하지 못하게 가지 못하도록 혈관 수축제를 써버려요. 그럼 뭐가 안 돌게 될까요? 피가 안 돌아버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백혈구가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백혈구는 그 우리 몸 안에서 적을 알아보는 훈련을 받는 놈들이거든. 티임파구. 백혈구가 티임파구라 그러죠? 티못이라는 흉선에서 한 100명 정도의 백혈구가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 한 5명 정도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정상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요. 근데 얘들이 정신 이상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부절제하고 잘못 살았을 때 이 세포 조직이 비정상적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내 몸의 조직이 아닐 때 내 몸은 공격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간이 안 좋아서 간을 띠내고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을 했어요. 신장이나 간을. 그러면 내 몸의 조직이 아니니까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공격하는 거나 루푸스라는 병으로 내 몸의 면역체가 내 몸의 장기를 공격하거나 아토피라는 이름으로 내 몸의 면역체계가 내 피부를 공격하는 거나 뭐 다를 게 있나요? 그렇다면 면역체계가 공격할 때는 우리가 인간의 과학이 발견할 수 있는 없는 피부의 이상, 그 다음에 내 몸의 장기 이상, 뭔가가 결합이 돼서 이상이 신호가 올 때 내 몸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말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바뀔 것 같아요? 보통 600g에서 1kg 정도의 조직이 내 몸에서 매일 바뀌어요. 11개월이면은 뼛속까지 다 바뀌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바꾸고 정말 올바른 음식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바꿔 나간다면은 내 몸의 면역 체계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은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이 먹는 것을 중심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걸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 그렇죠? 우리는 좋다는 개념이 내 혀에 맞고 누가 생각에 좋다는 것을 쫓아갔지만은 실제로는 변이 좋은 음식이에요. 아무리 손으로 주물러도 변의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병의 이름은 다르고 병의 양상은 다 다를지라도 지금 네 분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특이하게 네 분이 다 다르. 사람들이 한 차로 온 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근데 치료법은 네 분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운동하라 그러면 참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 그래요. 하루 종일 운동하고 산에 등산 가서 열심히 땀 빼고 신나게 운동 멋있게 해놓고 내려와서 삼겹살에 소주 마셔버리면 그 운동 효과 있을까요? 실제 운동은요. 위장의 운동이 제대로 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좀 우리 요리사 우리 자매님은 그 요리하시는데 환기 시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산소를 다 뺏어가 버리고 산소 부족으로 이런 증세가 올 때는 감정의 기폭이 크고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산소 부족의 가장 특별한 것이 불안하고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과 불안, 이 열감을 가장 이제 오장을 안정시켜주는 최고의 약이 은이에요. 그 은을 갖다 씹어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 음목걸이나 음팔찌 이런 것만 해도 마음이 편해져요. 판이 편해지고, 이제 볶음국식을 이제 먹게 되면은 그 속에 잿물이 이제 혈관도 청소하고 되는데, 일단 산소가 부족이 되면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내 몸은 산소를 달라는 신호하고 밥을 달라는 신호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집에 선생님하고 부부싸움 한 적 있어요? 하고 나면 스트레스 뭘로 풉니까? 그렇죠. 먹는 걸 풀죠.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그 스트레스 독성 물질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 산소가 순간적으로 고갈이 돼버려요. 그래 막 입이 타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나면 막 물 마시잖아. 그죠? 고갈이 되면은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그 대체로 이제 그 대신 급한 대로 이제 물 마시고, 그 다음에는 내 몸은 이게 센서가 좀 묘한 게 있어요. 통증을 느끼는 신경, 열을 느끼는 신경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췌장염 환자가 아주 아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막 다리미를 갖다 젖은 물속을 대고 찢어가지고 전부 화상이에요. 그 열감을 느낄 때 잠시 통증을 안 느끼니까.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하고 열을 느끼는 신경이 이제 같아서 오는 양상이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묘한 게 밥을 달라는 신호하고 산소를 달라는 신호가 같은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 살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푸는 게 뭘로 풀게 돼 있어요? 산소 달라고 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줘야 되거든. 그죠? 근데 그걸 먹어서 풀어보는 거예요. 먹고 나면 횡격막이 압박이 돼서 산소가 더 안 들어오고 그게 태워내지를 못하니까 지방으로 이제 축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주무실 때도 볼락 끄시고 문 좀 열고 주무시고 그렇게만 해도 이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전자파 문제는 우선 급한 대로 이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외부에서 오는 전자파도 있지만 내 몸에서 이제 피가 순환이 될 때 마찰 전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쇠붙이 만지면 정전기 납니까? 지직지직 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손쉬운 잡지는 샤워를 좀 길게 하세요. 물이 뭘까요? 물이 전도체잖아요. 몸에 정전기를 좀 많이 빼줍니다. 급한 대로.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컴퓨터 만지고 모니터 보고 눈이 막 뻑뻑하고 피로할 때 그냥 자지 말고 찬물로 세수만 한번 해줘도 많이 소실돼요. 그리고 한번 샤워 좀 하고 자면은 그 몸에 이제 정전기가 이 물로 이래 가지고 땅으로 가버리고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오면서 쉽게 잠도 좀 잘 잘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칙을 세우고 이제 작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교정해 나가면 이제 좋겠죠. 그리고 우리 자매님은 이제 이 정맥류가 있으니까 심장에 피를 돌리는 힘은 불과 한 250g요. 우리 몸 전체에 이 피를 순환을 정상으로 하려면 80톤 이상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하지 정맥류 자리를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 그지 그죠? 그래서 물론 저 자주 걸으면 좋은데 밀폐된 공간에 있고 다리가 뻐근하면 잠잘 때 이거 발목 펴고 제키는 운동을 계속 해주면 이 정맥류의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좀 많이 소실될 거예요.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미네랄이 부족하거나 이제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오면 이제 갱년기 장애 이제 연세들이 다 이제 갱년기에 들 나이잖아. 그죠?
이제 갱년기 장기에 이제 문제가 오면 이제 뭐 유방암이라든지 이제 문제가 오는데, 그 갱년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같이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우위를 차지하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다 이제 갱년기가 오면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이제 여성은 남성화 경향을 띠게 되겠죠. 젊어서는 남자가 리드를 하지만 아마 40대 중반 딱 넘어서면은 이제 이사를 갈 때 남편은 부인이 좋아하는 개만 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놓고 갈까봐 이제 겁이 나니까. 그만큼 마음이 그 얘기를 하려는데, 그만큼 이 어린아이가 돼가면서 남자는 부인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갱년기가 오면 정상적인 어떤 그 인격을 유지하지 않고 이게 감정의 기복이 커져버려요. 뭐 얼굴이 열어오르고 흥분을 잘한다든지, 또 말이 많고 뭐 잔소리를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의 이제 밸런스를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호르몬 대사는 뭐 물론 일찍 잡고 하면은 좋아지겠지만은 요즘 대세가 일찍 잘 수가 없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언밸런스가 돼서 오는 병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제 호르몬 대사, 여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식물성으로 이제 이소플라본이라 그러죠. 그게 콩에 많아가지고 뭘 많이 먹으라 그럽니까? 이제 콩을 좀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뭐를 많이 쓰는가 하면 레드 클로바, 빨간 꽃 피는 레드 클로바가 콩보다 거의 한 20배 가까이 이 이소플라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붉은 크로바 잎차를 상식으로 차로 많이 마시지요. 제가 우리나라 그 커피 아마 팔리는 물품 중에서 커피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왕 차를 마셔야 된다면 커피가 좋겠어요? 크로바 차가 좋겠어요? 이제 다 갱년기고 호르몬 대사 이상이 온다면은 그런 쪽이 훨씬 좋겠지, 그죠? 이제 콩을 좀 잘 먹는다든지, 또 차를 마시게 되면 이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있는 제이슨 윈터스라는 저것이 붉은 크로바 잎이 주 성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해도 요즘은 인터넷이 최고로 훌륭한 교수진이잖아요. 가서 쳐보면 다 아니까. 뭐 갈 것도 없어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구리, 녹그릇요. 녹그릇에 구리가 들어가면 위장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예, 황산동이라는 구리가 이제 안액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원칙을 잡으면 이제 개인마다 우리 이제 갱년기 장기는 세 분 다 연관이 다 있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이제 조금 더 그 호르몬 대사나 뭐 면역 기능을 더 좋게 한다면은 역사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 제가 아까 그랬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는 최신 제품을 찾지만은 이 의학적인 것도 뭐 수술하고 이런 거 아니면은 가장 구식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제일 많이 쓴 것이 뭔가를 찾아버리면 돼요. 이 크로바 같은 경우, 붉은 크로바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의 국화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뭐 가끔 요즘 이제 꽃이 피는 걸 보지만은 이게 주 원산지가 북유럽이에요.
추운 지역에서 이제 많이 난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그쪽 지역 것이 이제 효과도 나겠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고가로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많이 쓴 대표적인 물질이 송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황금하고 유향하고 몰약이잖아요. 그 유향 송진이거든요. 몰약도 송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안 해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유향과 몰약이든 몰약은 M 플러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먹는 걸 이제 식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판매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그거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요즘은 뭐 또 사포닌이 뭐 관절염에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유황 성분에서 나오는 그 사포닌의 가장 기본 물질이 소나무에서 뽑은 그 유황을 제일 쳐줍니다. 근데 그 소나무에서 뽑은 유황의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 리그닌이거든요. 리그닌이 송진이 제일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몸의 호르몬 대사의 언밸런스는 송진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송진을 그렇게 못 구하니까 뭐 제가 그래요. 관솔 압니까? 관솔? 소나무 관솔 가지고 그 안에 구멍 파가지고 뭐 술도 담았다 마시고 물도 담았다 먹으면 그 솔향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것도 어떤 향기 치료보다도 좋다는 거죠. 뭐 우리가 그렇게 늘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 몸은 자연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따져 보면은 사실 건강을 찾는데 별로 힘드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모님은 골격계가 이제 빨리 제자리를 잡고 좋아져야 되겠다, 그죠? 제가 거꾸로 매달리는 데서 좀 마비됐어요. 예, 일단은 이제 빨리 회복을 하려면요. 모든 뼈는 아무리 맞춰놔도 제자리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척추측만증 맞춰놔도 돌아가는 이유가 뼈는 근육이 잡고 있거든. 근육이 약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근육이 언제 제일 튼튼하느냐? 첫째는 햇빛이에요. 하우스 안에 있지, 하우스 안에. 하우스 안에 어떤 식물을 키우면 건드리면 톡톡톡 부러져요. 근데 이걸 하우스를 걷고 햇볕에 내놓으면요. 아주 질겨져요. 그러니까 햇볕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 안에서 구리 성분이 빈혈도 없애주고 우울증도 치료해주고 근육도 튼튼하게 해주고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빈혈이 오면 철분제를 줬는데 요즘 철분제 안 줘요. 다 구리를 대신하지. 그래서 옛날 이제 우리 조상들이 썼던 이제 녹그릇 같은 거 이런데 물도 받아 드시고 음식도 담아 잡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다면은 이제 일단은 이 척추 관련은 근육이 튼튼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이건 언제나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주까지 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 6년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출근할 때 햇볕 보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지하철로 다 다녀버리지, 그죠? 하루 종일 건물 안에 갇혀 있지요. 그 다음에 퇴근할 때 그렇죠. 지금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약도 햇볕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햇볕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금속입니다. 왜 금속이 햇볕을 대신하느냐? 햇볕을 삼각 프리즘을 딱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 색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색깔이라 그러는데 우리 눈은 색을 보는 게 아닙니다.
파장을 감지하는 전자기기지. TV 화면 볼 때 색깔 보지요. 파장이고 우리 눈은 파장을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태양이 저렇게, 지구는 핵분열 발전소고 태양은 핵융합 발전소잖아요. 그죠? 그 핵분열보다 핵융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7배 정도 더 많이 나와요. 태양열이 훨씬 세죠. 근데 저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날 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원소 결합이 계속 변형이 되면서 금도 만들어지고 은도 만들어지고 철도 만들어지고 동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우리 몸 안에서 햇볕을 대신해줘요. 나름의 파장을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파장이 가장 골고루 든 것이 뭔가 하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속에 86가지 금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에너지가 나와요. 햇볕을 볼 때처럼. 안 먹으면요, 소화기관도 섣버리고 사람이 무기력해져.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땀 흘리지 않지만은 너무 싱겁게 먹어서 소금이 부족해 버리면 햇볕도 안 보고 에너지도 없고. 왜냐하면은 모든 금속은 사과나무가 사과라는 열매를 맺듯이 빛이 만들어낸 열매는 금속입니다. 이것이 아주 미량의 원소로서 우리 몸 안에서 특별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량 원소라고 하고 미네랄이라고 그러죠. 또 물질이 타서 재가 돼야만 나오기 때문에 재해자를 써서 회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볶음국식 섬유질 속에 이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태워야 분리돼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볶아서 이제 먹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햇빛을 많이 못 보는 이 시대일수록 뭐가 더 중요합니까? 미네랄의 가치가 훨씬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햇볕을 봐야 모든 식물이 호르몬 대사가 있고 자라듯이 이 미네랄은 우리 몸 안에서 모든 호르몬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질이잖아요. 원소를 만들어주고 물질 대사를 이루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네랄에 초점을 특별히 맞추는 이유는 여기 사모님 매로 내가 오피스 나가는데 햇볕을 못 본다. 이 사모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어떤 서울의 도시 생활의 전형적인 패턴이 지금 다 그래 가버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햇볕을 봐야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근데 먹는 걸로 비타민 D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골다공증이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쉬거나 휴식될 때는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서 햇볕을 좀 많이 쬐는 식으로. 햇볕을 많이 쬐려면 얼굴에다 선블록 크림 발라야 될까요? 안 발라야 될까요? 예, 좀 바르지 마시고. 그래서 햇볕 비타민인 비타민 D가 강력한 항암제를 안 합니까? 그래 치료, 말라기서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공짜는 별로 효과가 없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왜 공짜로 햇볕이나 물이나 소금이나 이런 걸 왜 공짜 값이 가깝게 주시는가? 값을 매기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지,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이 시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뭐 전자파라든지 또 만성 수면 부족 이런 걸 대신할 뭔가를 쓸 수 있지만은 기본 틀을 무시하고 무슨 요법만 의지한다면은 이거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아니고요. 성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강의하는 게 남들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이 뭐 아는 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름대로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제때로도 만약에 저녁식 같은 데 나도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저혈당이 와요. 저혈당은 당뇨약 때문에 오는 거지. 당뇨약을 끊으면 저혈당 거의 없지요. 참 어려운 얘기네요. 예. 저녁을 먹으니까 당을 떨어뜨리려고 또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또 당뇨약이 과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는 거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이제 반복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뇨는 저녁 안 먹는 사람은 당뇨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저녁 많이 먹어서 오는 게 당뇨병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과 낮을 딱 반으로 갈라요. 충분을 기점으로 하면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가 낮의 하루, 그 나머지는 밤의 하루예요. 그러면 낮 12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가 가장 높이 뜨잖아요. 거기서 기온은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래요. 우리는 해질 때 가면 해가 깜깜하게 넘어갈 때를 해질 때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래요. 그때 점심을 저녁 식사라고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애들이 자꾸 밤늦게 뭐 달라고 이러면 성경에 보면 돌로 다 쳐주겠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두 돌에 맞아 죽을 백성인지도 몰라요. 그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저녁 식사의 문제가. 그런데 이분이 당뇨인데 그러시다 그런 거고. 이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술을 마시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요. 불안하다는 것은 산소가 부족된 거예요. 알코올을 마실수록 그 산소를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입이 마르고 불안한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이 췌장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녁을 굶고 문을 열고 좀 주무세요. 예, 그렇게 하고 본인이 이제 좀 저녁에 뭐가 먹고 싶더라도 좀 물을 좀 마시면서 이제 조절해 나가면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대로 가면은 당뇨로 이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가면 정신과 약 줄까 봐 가지도 못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입 마르다 그러면 다 우울증 환자를 보면 돼요. 산소 부족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보면 이따가 학교 다닐 때 손수건 해가지고 코 닦고 침 하도 흘러가지고 헐고 닦고 했잖아요. 요새 아파트 사는 애들 그런 애들 하나도 없어요. 애들부터 하면 이미 뭐 부족입니까? 산소 부족이에요. 이게 문풍지로 바람 들어오는 집이 없잖아요. 연료 때문에. 몸이 이제 몸이 춥다는 거죠. 속이. 이제 열을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열 내는 거는 물론 음식이 들어가서 속에서 열이 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볶음국식 속에 콩을 특별히 좀 많이 넣어요. 콩을 왜 넣느냐 하면 콩을 또 따로 구입해서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지구가 우라늄과 토름이라는 이 방사성 물질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 핵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열로 마그마가 끓고 화산이 폭발하는 그 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몸도 똑같아요. 신토 부리면 우리 몸도 에너지의 근원은 방사능이에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방사능은 뭔지 압니까? 칼륨 40이라는 방사능이에요.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쌀에 25가 들어있어요. 그럼 콩나물에는 52가 들어있어요. 콩에는 얼마가 들어있게요? 532가 들어있어요. 다시마에는 거의 700, 1000 가까이 들어있죠. 2000 나오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볶은 다시마 환을 좀 먹어라. 그래서 이것들이 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를 일으켜야 될까요? 핵분열을 일으켜야 이 뼈 속이 안실해요. 그래서 이제 콩이 되게 소화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콩을 얼려서 콩의 단백질 소화 억제 효소에 이제 그 물질을 파괴시켜서 소화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거죠. 없어지죠. 이제 따뜻해지고. 예. 예, 그게 안 되면 칼륨 40이 이제 뼛속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이게 그게 안 되면은 찬물에만 져도 막 뼈가 시리다는 사람 있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주로 생거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래요. 생채소, 생과일 많이 먹으면 그냥 섬유질 속에 있던 그런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지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볶아 먹을 때 미네랄의 일종의 그런 것들이 흡수되고 특히 칼륨 40 같은 경우는 냉체질 환자들에게 절대적이잖아요. 콩은 또 이소플라본 수치도 높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먹는 이제 여러 몇 가지 곡식만 잘 먹어도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다 그죠. 뭐 다시마 환 보통 보면 다 생거 다시마 환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시 물려서 끓여 먹는데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왜요? 그게 잘 안 빠져나와요. 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시마를 갖다 구워가지고 갈아서 환을 만든 이유가 그거지. 다시마 하나 제가 먹는데 먹어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왜 짠기 같은 게 느껴지는. 그래 천연 소금 그냥 들어가니까. 그냥 예, 괜찮죠. 예. 목은 안 말라요? 짠기가 들어가요. 안 마릅니다. 목 마른 건 돌 없어요. 그거보다 이제 그냥 그목 마른 거하고 조금 다른 거. 예, 식후에 그냥 같이 금방 먹어버리면 관계 없어요. 그러면 다시마지기 물에다 넣어서 끓여서 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시마를 꼭 먹으려면 티각해서 먹으면 좋은데 또 기름기 있는 걸 계속 먹기도 불편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제 볶은 다시마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다시마를 물에다가 오래 끓이면 그 성분이 용해져서 나오잖아요. 미네랄은 안 빠져나옵니다. 잘. 현미가 이 음식이 진짜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조건은 침이 잘 섞여야 동화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 먹을 때 국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곡식의 전분을 먹을 때는 충분히 씹어서 삼켜요. 그러면 침을 잘 섞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구리가 물속에 알쓰러나는데 물이 못 들어가듯이 이 용해가 안 돼요. 그런 다음에는 뭐 국 좀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걸 아주 꼭 씹어 먹어요. 예. 그다음 사람들 10명이 먹으면 다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이제 원칙적인 걸 얘기해 드려요.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볶은 곡식을 커피에 말아 드신다는 얘기인데,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잖아, 그죠? 보통 이제 생활하는 분들은 커피 마시니까 그다음 뭐 볶은 곡식 갈아가지고 타 먹으니까 환상적이다. 먹어봐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불면증 환자라든지, 내가 뭐 어떤 심각한 병이 있다. 이럴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그 곡식을 커피에 타 먹으면 환상적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개인들이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런 소리도 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을 제시해 줄 뿐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활용하다가 자리를 찾아가는 것들은 다 개인 자신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마저 흔들려 버린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부는 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될 뿐이에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녁 철저히 굶으시고 간식 끊고 그렇죠. 몸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봐서 빠른 효과가 있겠어요. 네, 잠깐 기도 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더욱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 가정과 사회에 복된 삶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의지력을 더하시고 분별력을 더해주셔서 하늘의 뜻에 조화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